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19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또 볼륨도 1.25를 좀 올려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조선군 목적의 출점 의혹도 50년 살았던 거리가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장소에 쓰레기 배출, 노주, 룰을 지키지 않는 중국계 주민에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지 주민의 본심, 가능한 한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긴 제목의 기사를 1월 18일 더 골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어가 전혀 안 통해 치바현 미하마구 같이 축하의 실때 그 해당 지역의 그 상정 간판들인데 일본도 한자를 쓰지만은 이 상가 이름 자체나 뭐 이런 것들 루 이런 거로 봐가지고는 중국인 상정거리가 돼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금, 중개수수료, 갱신료 보증인이 필요 없는 유알단지가 인기. 쓰레기 버리기, 노주 문화 차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 주민. 여기에 노주는 노상 주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집마다 그 주차장을 마련해야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중국인들은 그러질 않는 모양이에요. 중국인 거주지 교외로 확산, 출처, 출입국 재료, 관리청의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니케이가 작성 2024년 6월 시점 도쿄 23구와 정령 지정 도시는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검은 표시가 5천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경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도심 변두리를 해가지고 중국인들의 거주지가 마치 차이나타운처럼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인천 차이나타운만 차이나타운인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대림동이나 뭐 이런 데를 가면은 그게 중국인들 이게 조선족 중국인들 거리가 돼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 기사는 니혼 게이자 신문 취재반이 작성한 거라고 합니다. 재미 이란 마지막 왕세자 이란은 중동에 항복됐어야. 그런데 북한됐다. 김보경 조선일보 1월 18일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 65세가 16일 미 워싱턴 DC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지금쯤 중동의 한국이 됐어야 했지만 북한이 됐다면서 이란의 상황을 한반도 상황을 빗댔다. 레자 팔레비는 이날 연설에서 추후 이란의 비전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 한반도를 언급했다. 그는 이란은 모든 국가들과 공정한 관계를 맺을 것이지만 자유민주정부를 원하는 만큼 동맹과 협력 파트너로서 서방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란인들은 지금 정부와 달리 평화와 안정성, 교역과 상업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슬람 혁명 당시 이란은 한국보다 5배 높은 GDP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북한이 됐다. 네자 팔레비는 이전에 진행한 여러 인터뷰에서 이란 신정체제를 비판하면서 세계적 고립을 택하고 국군을 추락시킨 권위주의 정권의 예시로 북한 정권을 들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무너질 것이라면서 이란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반정부 시위가 국가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민심을 모을 야당 지도자가 없는 이란에서 네자 팔레비는 거의 유일한 지도자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시위에서 연방 요원들이 총기와 페퍼볼을 발사하자 항의하는 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산으로 이렇게 막 있는데 ICE 의원들의 불법 이민자 체포 뭐 이런 거에 대한 항의 시위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일어나면서 주 방위군이 또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속에서 이것들은 이 크리스마스 때 뭐 했던 트리 전등인지 어떤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사진만 편집하는 것도 좀 시도를 해봅니다. 룰보다 파워, 대격번의 트럼프 1년 거세진 다극화. 김형구 더 중앙에서 1월 18일 규칙에 기반한 미국 중심 단극 체제에서 힘을 기반으로 한 다극 체제로 테다, 스코폴 하버드대 석자 교수 등 국제정치 전문가 5명이 진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년에 대한 평가다. 세계 리더 사라진 지제로 시대, 관세의 무기화, 자유무역 질서 무력화, 힘을 통한 평화, 동맹체제 무력화, 이정부 과제 전략적 가치 각인시켜야. 동맹국인 한국 역시 예가 아니라는 뜻이다. 슈미트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교육 파트너라는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힘이 규칙을 대체한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에는 대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석학 전문가의 트럼프 1년 평가 및 국제질서 전망에서 이 표를 만들었네요. 여기에 뭐그 교수들이 한 조망한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새로운 동맹관계 구조화 및 우회 전략 채택, 세계 단일 국가 리더십 없는 지제로 시대 도래, 다극체제 가속화 트럼프 독트린 역작용 가시화, 미국의 서방구 지배 추구 강화, 상대와 협의 없는 행동, 전후 구축된 국제질서 해체, 전통적 동맹체계 파괴. 하지만 이 다극이라기보다는 한 삼극 체제로 좀 분산되는 거 아니냐. 미국, 러시아, 중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맹 위협하는 트럼프, 힘의 정치, 그린란드 파병국의 관세 10% 이상은 한국경제 1월 18일입니다. 이게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라는 피켓을 들고서 시위를 하고 있네요. 우리 땅에 손대라. 17일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수도 누크의 미국 영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그린란드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그린란드의 손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P가 했습니다. 이것도 사진만 편집하는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면모에는 그린란드가 아이누 아니 이누이족인가요? 하는데 동양인의 얼굴을 한 사람들은 크게 많이 보이지가 않네요. 이것도 덴마크계 사람들을 동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누이트족은 뭐 크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5만 7천 명 주민 중에서 이누이트족이 거의 90%인데 뭐 한 10% 사는 네덜란드 아니 덴마크계 사람들이 뭐 혼혈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네덜란드계 덴마크계 사람들이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 파병 유럽 주요국 현황 해가지고
여기 8개국을 얘기했는데 관세 매기겠다 이거죠. 나토 균열 현실화되나 트럼프 정부는 동맹에게도 힘의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알래스카보다 25%더 큰 땅을 100% 미국 돈으로 방어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온 데 이어 이번에 그린란드를 둘러싼 관세 카드까지 꺼내들자 나토 동맹국의 결속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키어 스토머 영국 총리도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반발했다.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는 국제법을 지키는데 항상 노력했으며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미국이 유럽을 비판하는 데는 그 덴마크 애들이 그린란드 이누이트족들한테 피임을 강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미국이 낙태 금지법 이런 것까지 하는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얘네들이 유럽이 그 기독교적인 철학에서 맛이 같다. PC주의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철학들을 만들어내면서 또그 동성 간의 연애 뭐 합법화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유럽을 위해서 우리가 왜 하냐 차라리 너희들 돈으로 그거 지켜라. 그 대신에 이제 우리 그린란드를 해가지고 더좀 맡길 수 없다. 너희들한테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무슨 섬이 있네요. 여기 이제 아이슬란드인데 그린란드라는 이름이 붙였을 때는 옛날엔 여기에 그 상당히 글쎄요 그 녹색 지대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린란드라고 붙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영월의 한반도 지형 물길이 그린 지도 이렇게 딱 보면 한반도 지도 같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 지형 권재륜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얼음이 얼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을 보니까 전에 한번 이 천문 사상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조상들이 북극성의 이동에 따라서 한반도로 이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북두칠성의 모양을 한반도에 이렇게 반영을 해보면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지 않겠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요거를 철길에 비유를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라도와 경상도 이게 연결되죠. 그리고 이 지금 고속철도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지금 어, 새만금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인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거를 그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북극성이 이동한다고 한다면은 북극성이 좀 이렇게 도니까 조금 올라가 가지고 이쪽으로 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양 정도로 요거를 또 옮겨서 이렇게 해보면은 미래 한국의 이 고속철도 등 이런 레일로드를 한번 꿈에 그려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7개의 별인데 원산이 겹치는데요. 원산이 여기
요렇게 좀 들어간 쪽으로서 아주 그 지리적으로 또 안정적인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서해안 시대에서 동해안 시대가 또 나중에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평양과 원산을 기점으로 해서의 북두칠성 이동이라면은 이렇게 백두산 언저리까지 가서 이렇게 지린해가지고 나중에 하얼빈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또 고속철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어, 오리온좌를 한반도에 북극성이 이제 북극칠성이 떠나서 오리온자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실질적으로는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원산까지 올라가는 거겠습니다만은 여기 오리온자에서도 여기 가운데 빛나는 별이 있는데 이게 지리적으로 이게 평양선으로 오리온자 세 이게 피라미드가 그 지어진 그 모양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아, 피라미드가 이거에 닮아서 졌다고 그러죠. 그러면 서울은 여전히 남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그 올라가는 고속철, 그 다음에 그 청진시를 통해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쫙 올라가서 요거는 뭐 이제 일본 열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미래. 그래서 이게 무단장역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차관 요런 식으로 이 안에 지선이나 뭐나 이런 것 뭐 많이 당연히 많겠습니다만은 요런 재밌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미래는 우리가 오리온자를 이렇게 그 평양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시리아, 베네수엘라, 이란의 동료가 들이닥치는 김정은의 현실. 다카 히데키 데일리 NK 재팬 편집장. 중동 중남미에서 잇따른 정변과 정정불안은 지리적으로는 멀어도 북한의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2024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2025년도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당국에 구속, 심지어 이란에서는 반체제 시위가 다시 불붙었다. 모두 다 오랜 세월 반미 반서방이라는 공통의 축으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구축해온 정권들이다. 이란 체제 시위, 반체제 시위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새해 충성맹세 집회를 계기로 젊은 층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1월 15일 날 보도한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타도 3일과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발 무인기의 영공 침범 4일을 계기로 활동이 급감했다. 코리아 웨이브 1월 16일 북한과 시리아의 관계는 이란과의 관계 이상으로 연결고리가 깊다. 변신일 2025년 1월 8일 이들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반미로 결속하는 권위주의 연대가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현실이다. 군과 치안기관, 자원 수출에 의존한 통치 모델은 국제 제재와 경제 정체, 세대 교체 압력 앞에서 급속히 연로화한다. 북한은 시리아에는 무기 기술, 이란에는 미사일 관련 노하우, 베네수엘라와는 상징적인 정치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포위망을 상대화해 왔다. 그러나 그 동료들이 잇따라 동요하고 추락하는 가운데 평양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지렛대로 연명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는 것은 새로운 제재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국내에서는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상 통제와 공포 정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체제의 경직화는 오히려 진행되고 있다. 밖에 동료가 줄고 안에
불만이 쌓이는 구도는 과거에 쓰러진 많은 독재 체제가 가던 길이기도 하다라고 북한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까르티에즈 장인 정신에서 찾고 유지해야 할 것은 제가 이 독후감은 아니지만은 이 머릿말과 맺은말 정도로 봐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럭셔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프란체스카 까르띠에 브리켈지움, 서정은 서재의 옮김. 우리는 까르띠에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의 혁명, 두 차례의 세계대전, 1929년에 대공황을 겪으며 수많은 라이벌이 침몰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생존 이해하게 된다. 저의 콘텐츠 생존에 때문에 이것을 또 선택해 봤습니다. 까르띠에 가문의 역사는 패션, 관습 및 경제 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혁신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벨 에포크 시대의 전통적 갈런드 스타일, 모더니스트 아르테코 스타일,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화려한 스타일 등 경쟁사의 제품과 확연히 구별된다. 직원들은 까르띠에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의 일원인 것 같았다라고 회상했다라고 이 그 책을 쓴 다이애나 스키리스 브릭의 그 머릿말입니다. 1919년에 태어난 장자크 카르띠에는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대격변을 목도했다. 21세기 초보다는 광란의 시대, 에네스 폴레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프랑스 말로 뭐 다르게 읽을 것 같은데 알려진 1920년대를 더 많이 경험했다. 말하기보다는 경청하고 가족에 대해 묻고 모두가 잘 지내고 행복한지,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도울 일이 없는지 물어봤답니다. 그 자서전을 자료를 모은 손녀가 하는 얘기입니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장인들의 뛰어난 노하우를 추구하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 인도 카페부터 중국 소반, 페르시아의 미니어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외국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엿보였다. 간결함의 미덕, 레스 이즈 모어이라는 그가 살던 시대를 초월한 미니멀리즘 철학을 보여주었다. 나는 스스로를 역사학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유통업계에서 재무 분석가로 일했다. 기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었다. 고품질 제품을 만드는 것과 수십 년에 걸쳐 세계적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품질이 좋다고 브랜드가 오래가는 건 아니다. 이건 별개다. 이런 새로운 생각을 적게 되네요. 메종, 까르띠에 메종이라는 브랜드인데 마지막 계열사가 매각된 1974년에 끝이 나긴 납니다. 미국에서는 3대 만에 다시 빈털터리로 이런 셔츠 리브 인 3 제너레이션, 이탈리아에서는 별에서 헛간으로 그냥 있는 대로 달레 스텔레 알레 스텔레 뭐 어쨌든 성공은 그 안에 이미 몰락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의 이야기가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가족의 이야기가 개인 삶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요거는 그 본문에 있는 거고요. 인간의 기억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역사관이라는 것도 그 사관, 주관사관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이가 까르띠에라는 회사를 진정한 대가족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놀랍고 깊이 감동했다. 나는 공동의 과거를 마주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다. 시간을 거슬러 떠난 여정은 나를 수많은 장소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연들과 자주 마주했다. 파밀리 까르띠에 가문의 또 다른 유산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 그들의 가치관과 굳건한 유대였다.
그들의 일생을 바쳐 추구했던 것의 핵심에는 보살핌이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의미에서의 보살핌, 곧 사람을 아끼는 마음과 일을 성심껏 해내는 태도였다. 항상 친절해라. 최고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다는 신념, 서두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확신, 하나의 기술을 익히는데 여러 해가 걸리고 하나의 걸작을 완성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이해였다. 모든 제품은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들의 섬세한 주의와 손길을 거쳤다. 영광과 혁신 사이의 균형에 대한 이해, 모방은 건물, 항상 창조하라는 철학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 럭셔리 제품은 왕가와 귀족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도 이 소유 욕구에 지금 돈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백화점들을 분석들도 해보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데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백화점이 럭셔리한 것만은 취급하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좀 고가품들을 팔고 있죠. 그 소비층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장인 정신을 대량 생산 산업에 성공시킨 것은 일본이었다. 또한 상징적인 것이 일본의 화이다. 가족 정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라는 휴머노이드 시대의 AI 로봇이 마스터한 장인 기술은 바로 수천 수백 백만 대의 복제가 될 것이다. 곡선의 미학은 아마도 직선의 미학으로 변화될 것이다. 일하기 편하게 디자인된 거로 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 그 차 같은 거 보면은 미래에 그거가 사람의 손을 안 타고 간단하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마 바뀌지 않겠냐. 어느 가족사이든 격변을 살았던 3대의 가정 역사를 완성할 수 있다면 분명 터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은 족보가 있습니다. 파시조가 중국 송나라에 대항했던 기록은 그 흐르는 피를 갖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제 제가 비유를 해보는 거죠. 비약하자면 한국의 고대사를 접근하려면 한민족이란 민족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공동의 역사를 찾을 수 있다. 이래야 3대째 가서 안 망하고 지속 가능한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까르띠에에서 그 얘기하는 가문의 그 얻은 거나 어, 국가가 얻은 거나 3대째 안 망하고 가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